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회사의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재무제표라는 말만 들어도 어렵고 거부감이 생기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주식을 접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렵고 싫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도 주식을 한다면 재무제표 정도는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파악하고 보는 법에 대해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재무제표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수많은 숫자들, 어려운 말들, 무슨 용어인지도 모르는 영어 약자들, 정말 머리에 두통이 생길 정도로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회계사들처럼 몇 년씩 공부해서 재무제표를 속속들이 파헤칠 정도로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머리가 따라주지도 않습니다. 매매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공부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회계 공부할 시간과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업 분석을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기업 편람이라는 카테고리를 열면 이렇게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자, 서울반도체 종목을 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에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만 잘 봐도 해당 기업이 장사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매출액을 한번 볼까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9,500억, 그리고 2017년도에 1조 1000억 원, 그리고 2018년도에도 1조 19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죠. 그리고 2019년 12월에 이자라고 약자가 돼 있죠. 자, 이 이자는 에스티메이트라 그래서 추정치, 추산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말하는 거죠. 2019년 12월에 예상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매출액이 좀 줄어들 거라는 예상치가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것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거가 더 크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재무제표를 보는 시간이니까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볼게요. 영업이익을 보시면 2016년도 575억 원, 2017년도 983억 원, 굉장히 성장을 했죠. 그래서 2017년도의 차트를 보시면은 서울 반도체가 엄청 크게 상승한 이 차트의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도 949억 원, 그리고 2019년도 예상 추정치가 69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장사가 작년과 재작년만 못하다 라는 걸 우리가 이 추정치만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회사의 자신의 자금을 과감하게 배팅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당기순이익도 2016년도에 375억 원, 2017년도에 464억 원, 2018년도에 626억 원 이렇게 증가를 하던 기업이 해당 연도에는 2019년도 예상 당기순이익은 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상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만 잘 보더라도 이 회사를 내가 장기로 투자를 해야겠구나, 중기로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요 세 가지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자산 총계는 뭔가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것이죠. 빚도 자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산 총계는 부채와 자본 총계를 합친 것입니다. 요 두 개를 합친 것이 자산 총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채 총계에서 부채 비율을 보셔야 돼요. 이 부채 비율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면 일단은 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시장의 악재라든가 기업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채가 많으면 특히 단기 차입금이라든가 사채 같은 이런 단기 부채가 많은 회사의 경우는 굉장히 회사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채 부분은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는 회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면 이 부채 비율이 계산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으로 유보율을 꼭 보셔야 돼요. 유보율은 간단합니다. 이 회사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여유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유보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영업 활동으로 생긴 이익 잉여금하고요, 영업 활동이 아닌 그러니까 금융거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통해서 얻어지는 잉여금, 자본 수익으로 만들어진 자본 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납입 자본금,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이 이 유보율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남는 돈을 자본금으로 나눈 거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보율이 보통 100% 이상이면은 그냥 준수한 편이 되는 거고요. 유보율이 만약에 1000% 이상 된다? 그 회사는 정말 여유 자금이 엄청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보율이 한 500% 정도만 돼도 굉장히 괜찮은 자금,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울반도체는 어떤가요? 유보율이 무려 2100%가 되죠. 자, 이런 회사 망할 일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정말 주가가 시장의 충격으로 인해서 급락을 한다면 나중에 시장이 반등을 하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지표로서 도움이 된다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EPS를 보겠습니다. EPS는 뭔지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죠. earning per share라고 합니다.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이익, 이 한 주식의 가격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말합니다.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수익, 그게 EPS예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높다라는 얘기는 경영 실적이 양호하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높으면 좋겠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은 BPS를 봅니다. BPS는 주당 순자산 가치라고도 하는데요. book value per share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순수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자면 기업을 정리를 했을 때 주주들에게 한 주당 얼마씩 배분이 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BPS보다 주가가 높으면 주가가 고평가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BPS보다 주가가 낮으면 저평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단순하게 판단을 하면 되지는 않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재무제표를 보는 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PBR을 봅니다. BPS와 연결해서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주가를 BPS로 나눈 비율이 바로 PBR이 됩니다. 1 이상이면 고평가, 1 이하면 저평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할 부분과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 거는 PER입니다. PER은 Price Earning Ratio라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PER은 이 주식이 비싼가 싼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PER 10 기준으로 10 이상은 고평가, 그리고 10 이하는 저평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참고하는 용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업종마다 PER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금은 PER을 기준으로 기업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배당 수익률입니다. 당연히 배당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겠죠.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얘기는 기업의 실적 또한 굉장히 좋을 때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면 당연히 기업의 실적도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재무제표를 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채 비율에서 장사는 잘하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그 부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장사를 잘하는데 부채가 높다? 그러면 도대체 그 부채의 내용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실 만하죠. 네, 그러면 그 부채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무제표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이 부채란이 있어요. 부채란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죠. 유동부채라는 거는 유동성이 있는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갚아야 될 부채가 있는지 급하게 갚지 않아도 될 부채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열어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열리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단기사채라는 란이 있잖아요. 자, 단기사채는 뭡니까? 단기사채가 있다는 얘기는 그 회사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보율, 이익잉여금이라든가 자본잉여금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회사에 현금성 자산, 즉 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사채가 있는 회사는 극히 투자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 이것도 안 좋은 부분입니다. 뭡니까? 차입금이죠. 차입금은 뭐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이 금융권에서도 빌릴 수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금융 상품으로 빌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말 그대로 단기 차입금입니다. 갚아야 될 기간이 짧은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반도체는 단기 차입금이 510억이라는 돈이 지금 2019년도에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천여 개의 어떤 이 단기 차입금이 300억에서 400억에서 지금 500억으로 좀 늘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이 회사의 유보율이 2000%였던 거 기억나시죠? 충분히 이 단기 차입금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보시면 이 돈은 충분히 회사가 커버할 수 있는 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괜찮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장기부채입니다. 그리고 유동금융부채, 매입 채무 및 기타 유동부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기업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부채 비율은 78%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회사는 유보율과 어떤 현금성 자산으로 이 부채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만한 수치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까지만 보시면 여러분이 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데 충분히 간단하게 이 회사의 재무상태가 양호하다, 별로구나, 굉장히 양호하지 않다,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물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더 깊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아주 장중에라도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고 싶을 때 스윙이라든가 중기를 넘어서 장기 매매를 할 때라도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해 봤습니다. 자, 이 방법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찾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기업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간략하게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JJ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